그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네. 그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다 지난주 사실은 14일 날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네. 그런데 14일이 아니라 지금 일주일이 이제 넘어갔고 네. 오늘도 뭐 아침에 이렇게 안 나온 걸 보면 요번 주 이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때는 대통령 탄핵 한 가지였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가지 처리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이 내란과 관련돼서 한덕수 같이 공범으로 저희가 탄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처벌받고 그 피의자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 피의자로. 한덕수를 헌법재판소에서 변론도 해야 되고 그리고 탄핵 평의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조지호 경찰청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느라고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연구관들이 연구를 하고 그리고 재판관들이 변론을 기일을 잡아서 변론 재판을 하고 그리고 평의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간이 더 필요한 거죠. 기본적으로 더 시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이제 또 평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견은 제가 보기에는 파면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파면으로 다 의견은 만장일치되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화요일 날 박성재 변론기일이 남아 있고요. 그러면 한덕수 이 파면 판단과 어떻게 같이 연결할 것인가 이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을 넘어왔다 이렇게 판단되고 이번 주에는 화요일을 넘어오게 된 거고 그래서 평일을 짧게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오늘이 목요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요일은 주말이 껴 있어서 다음 주 월요일 정도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민주당의 의원분들이나 이렇게 관계자들 만나보면 이번 주를 넘기면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닌가 좀 뭔가 좀 그 논의에 이상기류가 생긴다 뭐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뭐 8대0 확신하는 것 같아요. 확신하죠. 8대0이 안 될 방법이 없는데요. 우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 비상계엄 자체가 불법이다. 온 세상 사람이 다 봤잖아요. 국회에 군이 들어온 거.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국회의원인데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에 못 들어가게 했어요. 저 담 넘어 들어갔어요. 담 넘어 들어가서 이거 불법이다. 2. 포고령에 정치 집회를 못하게 해놨어요. 이거는 불법입니다. 3.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어요. 이것도 전부 다 국헌문란입니다. 그리고 내란 행위가 되는 거죠. 4. 선관위에 군을 보냈어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5. 국회의원, 법관 체포하라고 했어요. 언론인들. 이거 어떻게 무슨 재주로 파면이 안 될 수가 있죠? 무슨 재주로 인용을 안 할 수가 있죠? 인용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윤상현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 전두환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 다 내란이에요. 그래서 내란으로 사형 무기 다 받았잖아요. 그래서 내 고도의 통치행위 말이 안 된다. 2.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란죄를 헌법재판소에서 뺐다. 그거는 박근혜 때도 마찬가지로 그 제3자 뇌물죄 이 헌법재판소는 재판을 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형사재판을 하는 곳이 아니라 여기는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란죄라고 하는 것은 형사재판소로 넘기고 여긴 내란 행위를 넣어놓은 겁니다. 이 헌법재판소에서 내란 행위는 들어있거든요. 내란죄라고 하는 걸 형사재판으로 넘긴 거. 그래서 그들의 논리가 아주 구차하고 억지를 부리지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차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절차가. 그래서 절차가 조금 길어질 뿐 예전하고 상황은 다른 절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가면 26일 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 2심 선고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다음 주 이제 초중반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 네. 26일 날 같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근데 이제 그게 가장 정치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헌법재판소는 정치적인 것, 그러니까 형사재판은 죄를 확실히 따지지만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위배되는 걸 따지거든요. 박근혜 탄핵을 할 때, 파면을 할 때 이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를 덧붙여서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뭐라고 기자회견을 했냐면 최순실을 가까이 뒀는데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멀리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도 또 최순실을 곁에다 두고 했어요. 이게 온 세상에 밝혀졌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거짓말을 한다. 기자회견에서 최순실 때문에 죄송하다고 국민께 말해놓고 또 최순실과 가까이에서 국정을 농단했다. 거짓말하는 것은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 그래서 박근혜 피청구인을 탄핵한다. 파면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똑같아요. 기자회견을 11월 7일 날 했습니다. 제가 공관위원장이 정진석인 줄 알았어요. 기억하시죠? 저는 공관위원장이 정진석인 줄 알았고 윤상현이 공관위원장이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 특별히 김영선을 해줘라 이렇게 부탁할 게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USB에 탁 육성이 나왔어요. 내가 윤상현한테 세게 부탁했어.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거짓말이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헌법재판소 변론 기일 내내 부하 직원에게 떠넘기고 거짓말하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은 무조건 파면입니다. 8대0 파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헌법재판소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갈등도 봉합시키고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것을 판단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것도 조금 들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이것이 파면에 이른다면 뭐 이재명 대표의 선고와 아무 상관없이 판단해서 그 파면을 선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